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어르신들의 노후 자금을 통째로 노리는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농촌 지역, 고령층을 표적으로 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그 수법부터 대응법까지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우리 지역에서도 어르신들을 노린 투자 사기가 부쩍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특히 현장에서 체감하시지 않으십니까? 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3년 한 해 사기 피해가 33만 건이 좀 넘습니다. 네. 그런데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당하는 사기가 약 13.5%, 4만 4천여 건이 넘는데요. 특히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당하는 이른바 사이버 사기가 60대 이상 피해자가 한 4년 만에 3배, 308% 정도 늘었습니다. 네. 경북 북부처럼 어르신 인구가 많은 지역은 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나는 안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요즘 수법에는 정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깜빡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투자 사기라고 통칭했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상당히 형태가 다양하더라고요. 요즘 기승을 부리는 대표적인 수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런 유형을 좀 알아놓으시면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실 텐데요. 네.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리딩방 사기입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네이버 밴드, 텔레그램 같은 곳에서 주식이나 코인 전문가라고 이제 사칭을 하면서 단톡방을 엽니다. 그리고 내가 찍어주는 종목을 사면 또는 내가 찍어주는 코인을 사면 돈을 번다라고 끌어들이는 건데요. 리딩반 상위만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무려 6천여 건이 넘습니다. 네. 피해액이 무려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둘째는 가상화폐나 상조사품 같은 걸 믿기로 이제 하는 다단계입니다. 이웃이나 아는 사람이 이제 나도 재미 봤다라고 이제 점점 더 이제 소개하고 데려가는 그런 형태인데요. 세 번째로는 TV에 나오는 유명한 분, 이른바 셀럽이죠. 그분들이 하는 단톡방인데요. 진짜 그분들이 하는 이제 단톡방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비밀 정보를 알려준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요즘은 여기에 연애 감정을 좀 이용하는 로맨스 스캔까지 이제 좀 버무려지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런 형태들을 안다고 해도 요즘은 인공지능, AI 기술까지 활용해서 속아 넘어가기가 쉽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점점 고도화 조직화되면서 이쪽 부분에도 AI까지 접목되고 있어서 참 너무 힘든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글이나 사진 그냥 음성으로 했다면은 이제는 유명한 사람의 얼굴이랑 목소리를 AI로 합성해서 이제 한다는 점이 다른데요. 실제로 올해 4월에는 대통령 목소리까지 합성해서 35만으로 월 4천만 원 번다는 가짜 투자 광고가 버젓이 이렇게 돈 적도 있을 정도인데요. 그전에는 방송인 유재석 씨나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 얼굴을 합성해서 이제 딥페이크 영상이죠. 리딩방이나 도박 앱에 가입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부기관 로고나 뉴스 화면까지 가짜로 만들어서 또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만듭니다. 마치 공식 인증된 곳인 것처럼 꾸밉니다. 이제 이쯤 되면은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진짜를 가려내기가 참 힘든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유명인이 추천하더라, 또는 뉴스에 나왔더라, 또는 인터넷 사이트가 분명히 있더라라는 것만으로는 이제 신뢰하면 안 되는 그런 정말 사기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그 수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네, 처음에는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실제 돈을 빼가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단계적이고 치밀한데요. 네. 처음에는 무료 강의나 무료 상담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아주 이제 부담 없이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한 100만 원이나 뭐 150만 원 또는 500만 원 이렇게 크지 않은 금액을 넣어보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럼 며칠 만에 또 진짜로 수익이 나서 돈을 좀 넣어줍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작게라도 이제 조금씩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고수익이 되면은 사람이 믿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엔 이제 뭐 주변에 소개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해서 가족이나 이웃까지 끌어들이게 만들고, 또는 금액을 더 넣으면은 또 뭐 이율을 더 높게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줘서 점점 저 판을 크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좀 금액이 커져서 돈을 빼려고 하면은 뭐 수수료가 든다든지 세금이 든다든지
또는 외국하고 뭐 증시 상황이 다르거나 환율이 달라서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계속 독촉을 하면 연락이 뚝 끊어지는 그러한 이제 수법들이 이제 계속 이제 악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그게 진짜 정말 가짜인 줄은 몰랐다라고 이렇게 억울함을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워낙 진짜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짜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줍니다. 그럼 그 애플리케이션에는 본인이 투자한 어떤 원금과 이자 또는 수익이 가지런히 매월 표시가 정확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수익이 쭉쭉 올라가는 화면이 보입니다. 근데 그게 다 가짜 프로그램이고 가짜 숫자거든요. 예를 들면 또 단톡방에 있는데 저 오늘 얼마 벌었다든지 라고 막 이제 자랑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잘 들어왔다 이렇게 고맙다 이런 사람들가 있어요. 그런데 다 한편 소위 바람잡이들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칭한 전문가 이름을 포털에 검색하면 그럴듯한 기사가 뜨도록 그런 기사도 이제 조작하고 사이트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검색창에 잘 검색해서 야, 이 진짜 내라고 판단하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실제로 한 조직은 가짜 해외 증권사 애플리케이션까지 만들어서 85명한테 186억 원을 네. 참 사기로 뜯어낸 경우도 있는데요. 이쯤 하면은 이 예전과 달리 이 수법이 너무 고도화되어서 웬만한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이상하다 싶으면 멈추면 될 텐데, 네, 실상 한 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범죄가 고도화되면서 사람의 심리까지 이렇게 좀 이용을 하는데요. 네. 처음에 작게라도 꾸준히 또는 고수익을 보게 되면은 내 판단이 옳았다, 잘 되겠다 싶거든요. 그때부터 사람의 심리나 판단이 이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이걸 심리적 문턱을 넘는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네. 한 번 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 선택을 부정하기보다는 맞다는 쪽으로 자꾸 심리적으로 자기 확신이 강화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좀 주변이나 본인 스스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조금은 해도 이미 넣은 돈이 아깝거나 조금만 넣으면 본전을 찾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더 깊이 더 많은 액을 이제 투입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사기범들은 피해자를 가족이나 주변의 합리적인 조언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네. 뭐 이건 비밀 정보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또는 그렇게 이제 상의할 사람을 자꾸 차단해버리고 심지어 은행 직원과도 얘기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법을 쓰니까 누가 자꾸 비밀로 하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사기일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마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왜 유독 농촌 그리고 고령층이 이 집중적인 표적이 되는 걸까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네. 우선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이나 앱 또는 가상화폐 등에 대해서 그 지식이 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화면에 또 수익이 자꾸 찍혀서 나오게 되면은 그걸 또 별도의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기가 쉽진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믿게 되는 겁니다. 또 평생 모으신 노후 자금이나 농지 보상금 같은 목돈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아서 또 그 범죄 단체의 표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외로움을 파고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예전에는 어떤 사기치는 거에서 그쳤는데 이제는 사람의 이제 외로운 감정까지 이용한다는 건데요. 매일 안부를 묻고 살갑게 대해주면서 이제 신뢰관계나 감정적인 이른바 라포를 형성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거절하게 되면 거절하기도 힘들고 좀 믿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농촌에 한 사람이 당하면은 그 주변에서 줄줄이 이제 피해를 당하는 네. 것도 이러한 이제 기제 때문에 그런데요. 바로 작년 11월에 경북경찰청이 투자 리딩방 사기로 41명을 이제 검거했는데요. 세탁한 피해 자금만 254억 원이었습니다. 네이버 밴드의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고수익 원금 보장이면서 끌어들였고 알고 보니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해외 조직이었습니다. 피해자 한 분은 5억을 넘게 잃으신 경우도 있고요. 또 작년 6월에는 대구에서 퇴직자들 노후 자금을 260억 가로챈 이른바 다단계 조직적 총책이 구속됐습니다. 그 돈으로 수억짜리 스포츠카를 굴리면서 호화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부산에서는 어르신 110명을 모아놓고 매일 수익을 나눠준다라고 사업 설명회까지 번듯하게 엽니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게 된대요. 네. 다 거짓인데 이러한 수법들이 비단 언론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설명하신 대로 수법이 점점 다양하고 또 정교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SNS나 온라인에서는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가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젊은 분들은 그런 거 왜 당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의아함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특히 셀럽을 사용한 단톡방이나 로맨스 스캔 사기를 보면은 왜 저런 거에 빠져들까라고 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그러한 어떤 가상화폐에 좀 익숙해져 있는 세대들이 보기에는 그런 반응이 허술해 보이고 조잡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르신들, 특히 농촌에 이제 그러한 어떤 매체들과 멀리 이제 지냈던 어르신들에게는 애초에 그러한 것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사기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주변에서 그것이 사기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도 별로 없고요. 또 자식에게 물어보려고 하니 또 그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네, 갑자기 그러네요. 물어보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재반의 사정을 노리고 사기범들이 특히 농촌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 사기나 로맨스 스캠을 반드시 농촌의 어르신들만 당하는 것도 아닌데요. 젊은 청년 세대 피해자분들도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청년들의 어떤 실업 상황이 겹치면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을 남의 일이라든지 그걸 왜 그렇게 속을까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이제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피해 예방을 위해서 서로가 관심을 갖고 공유를 하고 자식 세대들도 부모님들에게 이러이러한 사기가 있으니 부모님이 절대 하시지 말라고 서로 전화할 때나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좀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피해자인 줄만 알았는데 본인이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건 어떤 경우입니까? 네,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다단계식으로 소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어떤 수법들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이제 솔깃해서 본인도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선의해서 주변에 친한 사람들한테 이런 점이 있다 소개를 해줘서 또 이 소개를 해줘서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본인도 인센티브 얻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통장을 좀 빌려주면 수수료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돈을 좀 받아서 전해달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하는 부탁을 들어주는 순간 이제 본의 아니게 본인이 사기 조직의 모집책이나 또는 현금 수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이제 많이 발생해서 사기죄의 방조범 또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이러한 어떤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구속까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60대 여성이 피해자들 돈을 받아서 전달하다가 구속이 된 적이 있는데요. 본인은 나도 몰랐다, 나도 속았다고 했지만은 제가 재판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항변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공범이나 공동정범을 처벌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누가 통장을 빌려달라거나 아무리 좋은 용도더라도 또는 현금을 뽑아주시면 좋겠다라든지 또는 이러한 좋은 어떤 사업이 있으니 소개만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자체가 이제 위험 신호라고 보고 조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음 좋은 마음으로 소개해줬다가 이제 심하게는 구속 또는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래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당하지 않는 게 최선이겠죠. 그렇습니다. 이건 사기다 하는 위험 신호가 있다든지 가족이 함께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짚어주신다면요. 제일 확실한 것은 원금 보장의 고수익 보장 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네. 이 세상에 원금이 보장되고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없다고 해도 단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사기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사람이 공포에 질리거나 이익에 이렇게 눈이 멀게 되면 판단력이 약해져서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는 지금이 아니면 끝이다. 오늘까지다. 또는 오늘 2시간 만에 답변 안 주면 마감이다. 이런 어떤 시간을 줘서 사람에게 재촉하는 경우에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확인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제시한 인터넷 사이트나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면 안 되고요. 별도의 경로를 통해서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금융감독원 등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좀 직접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전화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앱을 원격으로 깔아준다거나
신분증이나 통장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런 경우는 제도권 금융은 하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거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또는 얼마 안 되더라도 약간 솔깃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자녀분들이나 주변 사람들 상의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녀분들도 부모님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모르는 투자 앱이 깔려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주셔야 네. 됩니다. 통장도 가끔 이렇게 들여보고 이게 혼자 할 일은 아니고 주변과 가족들의 도움을 통해서 같이 대처할 만큼 지금 사기가 고도화되고 조직화됐다는 건데요. 참 제가 재판을 하다 보면 이 가족들과 좀 상의만 해보거나 주변과 좀 얘기만 해봤어도 안 빠질 텐데 이런 경우가 많아서 네. 각별히 가족과 주변과 상의해보라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설명하신 것처럼 피해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투자 사기, 법적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처벌 수위는 또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사기죄인데요. 법원에서 그리고 검찰에서 구형을 하고 선고를 할 때 이런 사회적 파급력이 아주 안 좋고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구형하고 선고를 합니다. 네.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가 그런데요. 요즘은 구속 수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설사 돈만 찾아줬다거나 도와줬을 뿐이다 이렇게 항변을 해도 그 피해 액수 그대로에 대해서 처벌받아서 실형을 선고받고 3년, 4년, 많게는 7년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액이 5년이 넘어가면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가중처벌이 되고 또 50억이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데 네.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요만큼 도와줬으니까 요만큼 피해자를 보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번져나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본인 의사와 다르게 어떤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그 사기죄의 공범 또는 공동정범을 처벌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하고요. 네. 여기에 또 뭐 원금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법률인 이제 유사수신 행위규제법 위반이 더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인데요. 또 가짜 코인을 하거나 시세 조작을 하면 거기에 더해서 자본시장법, 가산자산 관련법까지 적용이 돼서 몇 배의 또 몇 중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이제 적용이 되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가담자가 될 수 있다는 거가 네.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 이제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이 안 되지만 뭔가 의심이 된다 이러면은 112나 금융기관에 신고를 하시는 게 맞고요. 또 돈이 나갔을 때는 바로 거래은행에 전화를 하셔서 지급 정지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바로 되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한 푼이라도 더 남아있을 때 그런 요청을 하시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꼭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증거를 또 남기셔야 되는데 조금 이상한 대화다 싶으시면은 녹음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자 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녹음해 주시거나 뭐 그런 어떤 카톡을 남겨주시고 앱도 그대로 보존을 해주시기를 이제 요청을 드리고요. 이걸 토대로 사기 유사 수신으로 형사 고소를 하고 또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어떤 그 조직 상층부는 다 해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들은 못 잡고 통장 인출책이나 모집책만 근거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고소해서 처벌을 받게 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합의하자고 돈을 이제 내어서 피해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여전히 형사 고소에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인터넷을 하실 수 있다면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 사이트에서 접수가 됩니다. 또 이게 등록된 금융회사가 맞냐, 또 투자가 합법인가 헷갈리실 때에는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개개인의 힘으로는 막기가 힘들 정도로 저쪽에서 조직화, 고도화되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 관련 프로그램들이 각 노인 회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좀 더 이런 보이스피싱 사건 예방에 중점을 둬서 좀 우리 이쪽에서도 고도화 전문화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점을 우리 지역에 살면서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농촌 투자 사기와 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